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9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승 1패에 따라 이제 10위가 이제 엇갈리는데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보통 8, 9월에 잘하는 선수, 보통 그런 선수들이 이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선수들을 머니 플레이어라고 그러지. 머니 플레이어. 돈 값어치를 하는 선수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투수 같은 경우도 이제 8월에 최악의 업앤다운을 보냈는데 네. 이제 9월이면 한 5경기 정도, 네. 뭐 최대한 뭐 6경기까지 등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여 경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정말 그 예전의 모습, 초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그래요. 토론토가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지만 팀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연승도 하고 그렇게 하고 탈락하면 그건 성공한 시즌입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에 뭐 포기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에게는 그 8월에 업앤다운이 심했는데 바로 또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한테 올 시즌 3승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실마리를 풀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경기가 이제 뭐 플레이오프가 됐든 뭐 이렇게 진출하지 못하는 팀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게 다음 내년을 위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다져지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메이저리그는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잡잖아요. 네. 위닝 시리즈를 하잖아요. 네. 한국은 그게 안 한국은 된다니까요. 막 포기하는 경기가 속출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야구를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선수들한테 전파를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보면 뭐 대충 이거는 지겠지 이런 지레짐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메이저리그를 쭉 여기 와갖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취재를 하면 네.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KBO 리그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게임차가 제일 좁아지는 이유가 네. 하위 지금 세 팀이 전부 미국 감독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부업하는 거 없어요. 그냥 경기를 하다 보니 할 거는 떨어졌을 뿐이지. 그게 자기네 전력이 그렇군요. 자기네 전력이 네. 약해서 지는 거지. 네. 우리처럼 뭐 미리 그거 갖고 자 2군에서 누구 올라와서 기량 테스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프로가 무슨 기량 점검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야구를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8월 이후 되면은 이삭죽기 승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메이저리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똑같잖아요. 발걸음도 안 그러니까 가고. 8월 이후에 보면 관중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최하위 꼴찌팀이 네. 상위 팀을 갖다가 2승 1패로 이겨요. 네. 그럼 팬들이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메이저리그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기본부터가 네. 이게 모든 게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히 이제 그 양리그에 만약 월드 시리즈가 됐을 때 홈팀이 누가 하냐면은 최고 승률 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홈팀이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홈팀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커요? 승률이 높은 팀이 홈팀 어드밴티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이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그게 모든 시스템이 뭐 메이저리그뿐만 아니고 NHL, NBA, NFL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은 허점 투성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죠. 그리고 B를 와갖고서는 이제 그 추후 일정을 만들어 놓는 게 3연전 일정이 없어요. 3연전을 해야 위닝, 루징이 나오는 거예요. 2연전은 위닝, 루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초반부터 좀 열띤. 너무 좋습니다. 저 얘기하다 보면 좀 열받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제해야 돼요. 근데 팬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 보시고 보면, 시원하대, 막, 시원하대. 물론, 개 중에 또 이렇게 팍팍 튀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살아온, 그리고 네. 제가 기사도 그렇게 썼어요. 그렇군요. 예전에도 기사도 좀 강하게 쓰고 좀 그래서. 공격적인 게 좀 공격적인 거. 있으시죠. 그런 게 많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저희 소식을 전해 볼 텐데, 네. 그 경기 전에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투수의 얘기에 앞서서 뉴욕에서 썸다운 사건으로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 팬들에게 한번 속상히 한번 전해줘 보시죠.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 선수가 도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욕에서 더블 헤더가 마이애미 말린스하고 벌어지는데 네네네. 프란시스코 린도 뭐 그냥 기자들이 그냥 한 20여 명이 둘러싸여 그 취재하고 그리고 이 당사자 장본인인 하베르 바이스도 이제 자기가 팬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 접어졌는데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썸다운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베르 바이스가 그랬고 또 팬들이 프란시스코 린도가 타깃이에요. 두 선수가 모두 푸에르토리코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게 뭐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국민, 민족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별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보통 보면은 뭐 사실 금지 약물이라든지 무슨 사고를 치잖아요. 네. 지금 주로 중남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는 사실 미국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은 대부분 영어를 거의 잘합니다. 하겠네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네. 베네수엘라 선수보다는 잘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에스가 이제 일요일 날 경기에서 네. 홈런을 치고 4회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홈런을 치고 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네. 세레브레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 썸 다운을 한 거야. 그래갖고 뉴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바에스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옆에서 대동하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팬들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야유를 보냈던 그거에 대한 메시지다 그런 거예요. 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했잖아요. 어이가 근데 또 없네. 아들까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샌디 앨더슨 그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프레지던트가 바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인 거거든요. 네. 메이저리그는요. 미국의 스포츠는 팬이 왜 우성이냐? 한국 선수들 사인 잘 안 해주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구단 운영이 팬들의 입장료 내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기업이 스폰서는 쉽게 말해서 신세계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삼성이 돈을 주고. 뉴욕 매치나 LA 다저스는 팬들이 아, 그러네요. 입장료 내고 시급료 먹고 중계권료로 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팬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구단 자체가 기업이군요. 기업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 자 삼성 라이온스 그러면 저 위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만. 제일 기획에서 돈 그렇죠, 주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표 팔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팬들한테 선수들이 그러니까 팬들이 알기로 상당히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사인도 잘 안 해주고. 그럼 문 기자님 그 한국은 그냥 기업 홍보용으로 야구를 꾸려갔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시작했고 아직도 그 정책이 안 됐잖아요. 메이저리그처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하죠. 만약에 삼성이라고 이 라이온즈 쓰잖아요. 그러면 삼성에 대한 이름값을 주면은 그러면 그 야구단이 그 흑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날 적자라고 그러지만 네. 1982년에 출범해갖고 아직 회계장부 보여줬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지금 팬들한테 도발적인 일을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 앨더슨 사장이 네. 이제 지금 이제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7월 31일 날 뉴욕 매치가 2위하고 4.5게임 차로 앞선 1위였다가 지금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성적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 원인은 뭐 물론 에이스 제이콥 디그롬이 장기 부상, 그다음에 또 방망이를 너무 못 쳐요. 누상에 두고서는 방향을 너무 못 쳐서 지금 성적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앨더슨 사장이 팬, 선수, 구단 모두 좌절하고 있는 건 아는데 팬들이 선수에 대한 야유 행위는 정당한 거다. 이건 맞는 거예요. 예. 어떤 선수도 팬들에 대한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방송할 때 그 지금 매츠하고 마린스하고 게임하는데 그 샌디 앨더슨 사장이 그 야구단 그 선수들 이렇게 미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샌디 앨더슨 사장은 그 오클랜드 에이스 머니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리빈 지금 현재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그렇죠. 사장이죠. 빌리빈. 이분의 멘토입니다. 이 샌디 앨더슨 사장은 전 야구장에서 자주 보지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봐도 중후하고 그래요. 나이도 많지만 그러니까 보통 베이스볼 아키텍처로 꼽힙니다. 이 사람이 그 구단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해군 장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관도 추천한 사람, 정말 애국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야구 길을 가면서 자기가 이제 구단 그 제너럴 매니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금 하비에르 바에스 같은 정말 엘드슨 사장이 봤을 땐 저희 아유 한마디로 인간 말종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드슨 사장이 바로 나와서 이건 선수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선수들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 그 인터뷰 때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죠. 그거 큰일 났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선수는 지금 뭐 입장을 다시 뭐 나왔다거나 사과했거나 이건 사과했잖아요. 아, 그 행위 자체는 네. 어쨌든 내가 공격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그런 공격 행위한 건 아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뉴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 잘 안 벌어집니다. 매치 팬들이 그럼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게 왜 큰 이슈가 되나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곳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네. 예전에 랜디 존슨이 그 애리조나에서 이제 뉴욕 양키스로 이적했죠. 근데 딱 그 거리를 걷는데 카메라맨이 탁 얼굴 갖다 비친 거예요. 길거리 걷는데. 그러니까 랜디 존슨이 카메라를 갖다가 탁 쳤어요. 그 다음날 신문 도하 신문에 뭐라고 그러냐? 웰컴 투 뉴욕. 이런 곳이 뉴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욕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데릭 지터, 뭐 마리아노 리베나, 미키 멘틀, 그다음 뭐 슈퍼볼 우승시켰던 커럽의 필 심스, 뉴욕 닉스의 패트릭 유잉 못했을 때는 다 야유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로컬 사회예요. 한국은 로컬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집권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수도권만 인구가 절반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사직구장에 LG가 가.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일방적인 팬이 아니죠. 거기 LG 팬들도 많죠. 근데 미국은 보세요. 다저스에 자이언츠랑 붙으면 소수의 자이언츠 팬들이 있지만 어쨌든 다 다저스 팬이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한 5만 명 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소수예요, 그냥. 그 사람들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자기네들 잘했을 때 박수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잠실구장에서 선수한테 야유를 해도 그게 상대가 한 건지 홈팀 팬이 한 건지 모르잖아요. 선수들도. 근데 여기는 홈구장인데 홈팬들이 야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그러니까 야유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슈퍼스타예요. 뭔가 비싼 선수한테 야유 보내지 뭐 연봉 100만 달러도 안 되는 선수한테 야유 안 보내요, 여기요. 프란시스코 린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와서 10년 3억 4,1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이 선수가 부진해잖아요. 바에스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데뷔 첫 경기 때는 홈런 쳤지만 그 다음부터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바에스 같은 경우는 시카고 컵스에서 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시카고 컵스 야유 잘 안 보내요. 홈팬들이 자기네 선수 잘못했다고. 그래서 시카고가 2016년도에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이 이제 108년 만에 우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염소의 저주를 깨고. 근데 시카고 컵스가 맨날 하이팀이었잖아요. 근데 팬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가잖아요. 로열 팬들이. 그러네요. 시카고 컵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러버볼 루징 팀이라고 그래요. 사랑스러운 루징 팀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팬들은 선수들한테도 야유를 보내지 않아요. 바에스가 컵스에서 있다가 뉴욕에 딱 환경이 다른 곳에 오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막 이래 놓으니까 야유 부 하면서 이래 놓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은 홈팬들로부터 야유 받는 거 아주 심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는 홈팬들이, 그러니까 뉴욕은 뭐 극성이니까 더 그렇다지만 만약에 다저스에서 지금 코디 벨린저한테 야유 보낸다. 그럼 벨린저는 저건 받을 만한 거예요. 못하잖아요, 지금 코디 벨린저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요, 1970년대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 거기 우리 한국계 와이드 리시버 저기
슈퍼볼 MVP 받았던 선수 누구죠? 네네. 하워드. 네. 네네네. 하워드가 있었던 네네네. 팀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요.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70년대 이 팀을 슈퍼볼을 4번으로 이끈 쿼터백이 있습니다. 네. 테리 브래드샤라고 지금 이제 폭스 TV에서 그 해설을 하는데 프리게임 쇼, 포스트 게임 쇼 내 머리 나이 많아요. 70도 넘었는데 원래 그 루이지애나 텍 대학 다닐 때 어깨가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라이플 암이었어요. 라이플 암으로 총. 그 정도로 어깨가 강했어요. 그래서 브래드샤가 4번 슈퍼볼 우승 시켰는데 선수 말년 때 이제 기량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야유를 보낸 거예요, 팬들이. 테리 브래드셔가 나중에 피츠버그 스틸러스 구장을 찼는데 20여 년이 넘게 흘러서 가요. 그때서 브래드셔가 팬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오히려. 네. 왜? 그건 브래드셔 입장에서는 내가 슈퍼볼을 4번이나 우승시켰는데 나한테 야유를 보내. 이건 너무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슈퍼스타들의 행동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드 윌리엄스라고 이거 보시는 야구 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가 홈런 아이콘이지만 우리가 그냥 타자로 봤을 때는 테드 윌리엄스가 최고로 봐요. 네. 우리 지금 시프트 나오죠? 왼손 타자 나오면 다 수비 위치 이동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테드 윌리엄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클리블랜드의 루 브루도 감독이 네. 윌리엄스가 나올 때 시프트를 해서 원래는 이제 윌리엄스 시프터인데 그 클리블랜드 감독이 루 브루도가 해서 브루도 시프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워낙 그 잡아당기는 타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강타자야. 2차 세계대전도 출전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에도 가고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못 뛰었는데도 대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네. 근데 1960년 9월 27일 은퇴 경기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은퇴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친 유일한 메이저리그 타자입니다. 레전더리죠. 근데 홈런을 딱 쳤거든요. 5월 홈런이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쏜살같이 덕아웃을 들어가요. 그럼 홈팬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안 해.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네. 레드삭스 팬들이 그때 그 전에 윌리엄스한테 야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뭐 윌리엄스가 이제 또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하고 이제 화해가 된 거지만 메이저리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바이스한테 그러는 걸 했는데 또 바이스가 팬들한테 그런 도발 행동을 하니까 뉴욕 언론이랑 난리 났었어요. 제목이 보면 썸워 그리고 매츠 그다음에 그 뉴욕 데일리 뉴스는 Go to Hell 막 쓰는 거예요. 팬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게 최대 핫 이슈였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일단은 이 두 선수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바에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 돼요. 그러니까 몇 주 있을 턱도 없지만 그리고 이 선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FA 시장에서 몸값이 떨어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있어도. 팬들한테 이런 도발적인 했는데 팬들 그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5년 계약을 해갖고서는 큰 돈을 줘야 되는데 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린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10년 계약이 시작되거든요. 벌써 트레이드 얘기 나와요. 그렇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프로스포츠예요. 팬들이 있어야 프로스포츠가 움직이는 곳이에요. 근데 린도우가 팬들한테 그런 행동을 해? 린도우도 나가서 막 이랬거든요. 그전에도. 네. 그러니까는 벌써 얘기가 뭐예요, 구단은. 아, 얘는 안 되는구나. 근데 린도우는 작은 클리블랜드 팀에 있었어요. 뉴욕에 오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보통 문제가 팬들이 이렇게 막 야유를 퍼볼 때 이 선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통?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지터도 마리아노 리베라도 다 받은 야유예요. 뉴욕이라는 곳이 그런 건데 그건 스스로 자기가 기량으로 보여줘야 돼요. 팬들은 또 어쨌든 잘하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일반 팬들인 거예요. 팬들한테 뭘 원할 거예요, 그러면? 성인군자 아니잖아요. 팬들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걸 들어보니까 어차피 팬들이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리는 거니까 아, 하는 그러니까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왜 선수들이 이렇게 사인을 잘해주냐면 네. 팬이
입장료 내고 식음료 다 사 먹잖아요. 여기는 식음료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엄청 비싸고. 비싸잖아요. 주차료 내고 그러면 4인 가족이 와서 네, 보통 몇백 쓰잖아요. 그럼 300불 써요 평균. 그러니까. 이런 팬들입니다. 한국은 입장료도 올리지 못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막 거기서 제동을 거니까. 메이저하고는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크게 번지는 거예요. 또 선수들도 그 뭐죠? 이거는 린도나 국주도 엄청 바에스는 영원히 갑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영원히 가요. 앞으로도 회자 되겠네. 조금만 예를 그러면 들면. 이 뉴스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큰일 때문에 났네. 그리고 팬들한테 싸워갖고 어떻게 그러네. 얘기합니까? 팬들한테 그래요. 팬들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점 주인이 그러죠. 손님은 왕이다. 똑같은 거예요. 팬이 왕입니다. 미국 스포츠에서는. 그 시청자들도 그런 왕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맞죠. 그러니까 다수의 정말 이상하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론? 시청자들은 맞아요. 그 의견은 비슷한 거거든요. 집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네, 맞아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저 어쨌든 맷지 그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 기자님. 네. 그 어쨌든 그 팬들하고는 선수하고는 한 몸이네요, 한 몸. 그죠? 그래서 네. 그 NFL 시애틀 시옥스가 그거는 자기네가 아마 특허를 갖고 있을걸요. 12스맨이 있어요. 12스맨. 예. 맞네요. 풋볼은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11명이 바꿔 12번째 가는 거잖아요. 12번째 선수. 그 누구예요? 팬이네요. 팬이에요. 좋은 말. 12스맨.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야, 저도 이제 뭐, 스테이플스 가서 그 NBA를 뭐 보거나 뭐 하면 팬들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묶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야구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고. 네. 월드 시리즈 우승에 NBA 챔피언십 우승에 NFL 슈퍼볼 우승에 선수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팬. 맞아요. 우리 최고의 팬. 그 얘기하잖아요. 팬 없으면 프로스포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승 한국 같은- 선수들 그 팬들한테 사인 잘해줘야 돼요. 예. 팬이 없으면요 그냥 옛날 실업야구예요. 그렇죠. 실업야구 하고 싶어요? 사실 팬이 없으면 뭐 기업이 거기다가 투자하고 홍보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팬 거예요. 없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네, 오늘 전반부 얘기는 우리 저희 문 기자님 얘기를 꼭 그 팬분들은 뭐 적당히 들으시고 이렇게 선수들, 기업들은 좀 막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드디어 또 다시 등판을 하게 됐는데 선발로 복귀했죠. 그렇죠. 네, 복귀해서 4이닝 3안타 1볼넷 3삼진 1실점으로 그런대로 호투를 했는데 네. 근데 투구수가 이번엔 좀 굉장히 적었죠. 64개. 네. 근데도 불구하고 5회초 타석 때 교체가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광현 투수가 사실은 어쨌든 4이닝을 1실점을 해서 호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도 또 이제 그 카펜터가 5회 초에 나오면서 네.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주일의 상을 받은 그 토미 에드먼. 네. 토미 에드먼이 저 한국계입니다. 네.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스탠퍼드 출신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투런 홈런을 쳐서 3대 1로 앞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광현 선수를 대타로 쓴 거는 적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볼넷으로 아, 출루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바로 홈런이 터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3대 1로 앞섰다가 마지막 9회에 알렉스 그 레이에스 마무리 투수가 나와갖고 스스고 유시한테 슬라이더 집어넣다가 꽝 스리런 홈런 끝내기 홈런 맞아갖고 네. 김광현 선수도 이닝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팀마저 이제 지면서 좀 아쉽게 됐잖아요. 네. 물론 불펜에서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2.2이닝 동안 46개 던지고 선발로 와갖고 64개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불펜에 있다가 선발로 왔으니까 투구수 조절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뭐 감독이 야구라는 거 그런 거예요. 야구가 얼마나 웃기는 종목이냐면요. 그래서 크레이지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2할 2푼을 쳐. 그런데 내가 쓰고 싶으면 이 선수 쓰려면은 핑계 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야구만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2할 오픈인데 2할 이쁜 타자를 써도 할 말이 없잖아요. 감독이 얘는 뭐 저한테 강하고 왼손 타자 볼 잘 치고 이런 핑계 대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 김광현 선수하고 이제 그 코칭 스태프가 75개 정도 공 던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4개에서 끄는 거잖아요. 근데 실트는 자기 이제 60개 정도에서 그 이밸류에이션 하고 거기서 그냥 교체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불펜 게임을 한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김광현 투수는 베테랑 투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이 짧은 거지. 그러면 불펜에서 46개 던지고 그러면 선발로 복귀해서 64개밖에 안 던질 그 정도의 투구수 자기가 그거 관리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네요.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인데 뭘 못해요. 김광현 선수도 얘기했어요. 지난해 자기가 그 부상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돌아오자마자 7이닝 던졌다고 그랬어요. 못 던질 게 없어요. 그냥 한 90개까지도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이제 자기 위치를 아니까 네. 자기가 나가서 스트라이크만 던지려고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 투구로 긴 이닝을 던지고 싶었는데 1회부터 볼넷을 내줘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그 부상자 여기 팔꿈치 이제 그 염증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불펜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잭 플레어티가 또다시 어깨 부상 때문에 빠지니까 김광현 선수를 다시 부른 겁니다. 네. 그러면 김광현 선수가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전에 불펜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선발로 나왔을 때 기간이요. 선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랑 똑같이 됐어요. 그러네요. 4일 휴식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김광현 선수는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루틴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투수 어느 정도까지 던질 거 다 돼요. 근데 바꾼 거예요. 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마이크 실트가 김광현 활용법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김광현 선수가 타순이 한 바퀴 돌 때는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2개로 잘 막았죠. 근데 두 번째 타순이 돌아오면서 키브라이언 헤이스서부터 3연속 안타를 그러니까. 타순이 두 번째 돌아올 네. 때. 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투구수로 이슈를 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넌센스로 봐요. 왜냐하면 실트의 구상은 그냥 이 지금 김광현을 어쨌든 4이닝, 5이닝 정도까지만 1실점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한국신문을 보니까 네. 아직도 김광현 선수는 마이클 실트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네. 그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하고 뭐 보도가 많은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문 기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에이스급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뭐 그동안에 쭉 네네네.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어떤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2위로 들어가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치고 올라갔는데 메이저리그는 경력이 우선하죠. 자,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왼손 존 레스터하고 J.A. 헵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5인 선발 로테이션에서 김광현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부상자 명단에서도 오래 있었던 것도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올라와도 돼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길게 느려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네 팀 그 20인 로스터 이런 것 때문에 뺐다 놨다. 네, 부상자 명단에다 집어넣고 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네. 그 마에다가 그런 또 피해도 많이 다저스에서 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베테랑 레스터하고 헵보다 김광현이 우위는 못해요. 우위를 점하지 못했죠. 레스는 또 그 30일 경기 때 신시내티 레이즈전에서 중요한 경기거든요. 지금 신시내티 레이즈하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네. 와일드카드 레이스 2위 자리 놓고 근데 6.1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레스터가. 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를 봐야 돼요. 메이저리그의 트렌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타자는 홈런으로 얘기하고
투수는 삼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김광현 투수는 삼진 피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레스터나 헵보다 경험 면에서 앞서지 못하고 있는 건 틀림없죠. 자, 공교롭게도 김광현 선수가 타순이 한 바퀴 돌을 때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았는데 두 번 돌아올 때 얻어 맞았죠. 두드려 맞았죠. 3안타 맞았죠. 자, 블레이크 스넬이 템파베이 레이스의 블레이크 스넬이 그 다저스전에서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그렇게 잘 던지고 있는데 바꿨죠. 그래서 케빈 캐시 감독이 엑스맨으로 팀 내 엑스맨으로 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스넬을 왜 바꿨냐? 기록 때문에 바꾼 거야? 타순이 세 번째 돌아오면 스넬이 맞는다 이거. 엄청나게 두들겨 맞거든요.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요. 그러니까 캐시 감독은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월드시리즈 6차전 잘 던지고 있는데 바꿔놓으니까 케빈 캐시 감독이 온갖 비난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스넬이 지금 샌디에고 와서도 안 되잖아요. 타순이 세 번째 돌아오면 의도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김광현 투수를 선발 투수로 그러면 데리고 있어 신뢰 안 하면 내일 보내지 불펜으로 보내 아니에요. 지금은요 메이저리그는 지금 이제 그 오프너 선발 투수가 없을 때 오프너를 쓰고 그다음에 불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잘 보세요. KBO 리그랑 어떤 차이가 있나? 네. 여기는 이 불펜 투수들이 나와서 1이닝 동안 잘 막아요. 네. 안타도 안 맞고 삼진 잡고. 근데 1이닝만 던지고 바꿉니다. 1이닝 계속 바꿉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불펜 게임 하면 잘 던지면 2이닝 던져도 되잖아. 근데 바꾸잖아요. 네. 왜 바꾸느냐? 내일 경기를 또 해야 돼요. 연속으로. 내일 경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이닝을 던지면 내일 못 써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번씩 1이닝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타자들이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볼을 파악을 못 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1이닝식으로 계속 바꾸는데 지금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빠른 볼 갖고 있고. 자, 지금은 선발 투수가 에이스급 뭐 애덤 웨인라이트라든지 이런 베테랑들 아니면 4, 5 선발은 5이닝만 책임져도 됩니다. 5이닝만 1실점으로 책임져도 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예전에는 선발 투수는 퀄리티 스타트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6이닝 3실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6이닝 3실점 이하로 이 피칭하는 선발 투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5회 바꿔. 그리고 타순이 세 번째 돌아올 때 위험하거든요. 이것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 김광희 선수가 4이닝에 1실점을 한 거는 호투를 한 거잖아요. 마이크 실트 감독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왜? 불펜 경기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니까. 그랬군요. 애초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투구수 문제를 하는데 투구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김광희 선수가 뭐 90개, 100개 못 던질 것 같아요?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구의 트렌드가 이래 놓으니까 완벽한 투수 뭐 에이스 1, 2, 3번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트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팀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4회를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네. 또 5회초 공격에 김광희 선수가 선두타해졌으니까 타이밍이 딱 그냥 맞은 거예요. 바꿀 타이밍이었네요. 바꿀 타이밍이 있으니까 뭐 지금 실트 감독이 뭐 김광현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전상 그런 거네. 이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의 트렌드가 이래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그러고 압도적인 구위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뭐 삼진을 잡는 피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광현 선수에 대한 이 투수 이슈는 그 우리가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안다면은 아 실트가 왜 김광현 투수를 4이닝만 던지게 하고 뺐을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